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크리스트 킨들 시장, 그래서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장인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마리엔 광장이라고 해서 뮌헨에서 가장 큰 번화한 광장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마다 개성과 특성을 자랑하는 장식을 하고, 여기 온갖 크리스마스에 필요한 이제 물건들 또는 상품들을 여기서 사고 파는 그런 장소인 거죠. 보시면 이런 풍경이어서 과하지 않은 장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크리스마스, 독일의 크리스마스 시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나치게 화려한 정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시장에 품격이 돋보인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장식과 수준 있는 문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크리스마스 시장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습도 크리스마스 시장에 곳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뮌헨 전체가 한 30여 개의 이런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리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문화인지, 또 꼭 함께 오랫동안 못 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상 이제 미리 이런 시장은 열리고요, 24일 오후부터는 도시가 전체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유학 갔던 이제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저 역시 그랬습니다만, 24일 날 저녁은 나가서 맛있게 뭘 좀 사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생각하고 그날을 별로요. 그런데 그날부터 쫄딱 굶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도 문을 열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게 문화의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 전에부터 이렇게 법석을 떨 게 아니고 조용히 있다가 24일 날 하루 한 끼 먹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날은 가족하고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뮌헨은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것이 중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뮌헨이 자랑하는 저항의 역사가 그냥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데, 그 중심에 숄 남매라고 하는 오빠와 여동생이 나치에 저항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 남매가 함께 활동했던 단체가 백장미단이라고 합니다. 이 백장미단은 나치에 대항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뮌헨대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과 교수가 함께 결성한 비폭력 저항단체이고요. 1942년에 결성해서 오랫동안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뮌헨에서 이런 단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뒤편에 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이미륵 작가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전단을 뿌리던 숄 남매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처형이 되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데, 이 숄 남매는 오빠가 한스고 여동생이 소피라고 하는데,
이 두 오빠와 여동생이 백장미단의 핵심 멤버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어렸을 때는 사실 잘 몰라서 히틀러 그 청소년단이라고 그래서 히틀러에 동조하는 소년과 소녀 교육을 이제 굉장히 조직적으로 했는데 이 숄 남매도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나치의 참상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제 자각을 하게 돼서 뮌헨 대학에 재학 중일 때 백장미단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이 두 남매가 사형당하면서 남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자유여 영원하라는 오빠가 남긴 말이고요. 동생 소피는 태양은 아직도 빛난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때가 불과 20살의 초반 정말 풋풋한 청년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그 정말 비극적인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은 히틀러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정권에 대항했던 그 청년의 기계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가 올바르게 흘러가지 못할 때 얼마나 그 비극의 참상이 큰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쪽이 이제 오빠하고 저쪽이 어린 소피 숄이죠.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였고 이 두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 조각상은 뮌헨 대학 내에 벽에 붙어 있는 조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동생도 소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 사형까지도 감수를 했어야 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젊은 청년들이 이런 전단을 찍어서 돌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말 너무나 용감한 일인데, 그 당시 최고의 누구도 감히 저항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인데 이런 내용을 찍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이제 곳곳에 이런 거를 요즘으로 치면 뭐 유인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찍어 돌렸는데 내용이 우리는 히틀러에 대항해서 투쟁해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저항해야 한다. 우리의 마지막 도시가 부서지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 젊은이가 피를 흘리기 전에 이 전쟁 기계가 전진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총 6번의 전단지를 돌렸는데 매번 이와 비슷한 정말 그 저항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돌렸던 것이죠. 이 남매를 기리기 위해서 광장과 거리에 남매의 이름이 붙었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독일 말로 숄 남매의 광장 거리다 이런 뜻이 여기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대학 앞에 뮌헨 대학 앞에 있는 광장의 반 타원형의 광장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숄남의 광장이고요. 저거는 전단지를 보도블록 위에 저렇게 붙여놔서 가는 사람이 안 쳐다보고 가기가 참 힘들게 그래서 누구라도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을 제가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 공부를 책으로만 하지 않는 독일 사람들의 모습에서 곳곳에서 이런 것들을 한참씩 들여다보게 만들어 줌으로써 역사에 대한 정말 그 진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성찰력 태도를 갖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점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전단지 그 자체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뭐 자연스럽게 뭐 시선을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뮌헨은,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뭐 건축,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궁이 몇 개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ним펜부르크의 여름궁이라고 하는 건데요. ним펜부르크라는 말은 님프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요정들의 여름궁이다. 뭐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는데 바이에른이 이제 하나의 공국이었으니까요. 그 공국의 왕이 부인에게, 왕비에게 이 여름궁을 선물했던 것이죠. 뭐 대단한 권력자다운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664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이제 1784년까지 계속해서 증축이 되면서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 유럽의 많은 건축물들이 그렇지만 건축물 하나에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흔적이 시대별로 다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너뜨리지 않고 그걸 자꾸 증축하고 고쳐서 다시 쓰면서 건축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가 삶의 역사하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천정화가 특히 이제 요정들을 거느린 플로라 여신의 그림으로 유명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궁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거고 로코코풍의 대표적인 궁전입니다. 로코코풍이라는 건 장식성이 굉장히 강하고 화려함을 아주 그 특징적인 것으로 하는데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761년 당시의 ним펜부르크의 궁전 모습인데 지금이라고 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허물어내는 일을 이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게 생각해서 무너진 것 자체가 자랑이 되는 그런 문화인 거죠. 이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정원을 이제 한참을 따라서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거의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거 엽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사가 뭐 다 좋은 역사만 있을 리가 없는데 이 궁도 또한 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얘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사는 자신들이 책임이 누구보다도 져야 할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본다는 점이 배워야 할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자, 내부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코코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주의는 굉장히 절제된 어떤 균형미를 강조한다면 로코코풍은 이렇게 장식성이 강조가 되고 화려함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죠. 이런 건 다 진짜 황금을 써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정화가 아까 말씀드린 플로라는 꽃을 말하는 건데 꽃의 여신과 요정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천정화에 그려놓고 그거를 궁의 이름에 함께 연결을 시켰습니다. 예, 아마 뮌헨 하면 이 백조의 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을 다들 떠올리실 텐데 여기에 백조의 성이 이제 그 바그너의 오페라에 큰 영감을 얻어서 루드비히라고 하는 왕이 짓도록 한 건데 여러 가지로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성이 돼서요. 사실은 디즈니랜드 성의 모델이었어요. 이 어떤 모습인가 빨리빨리 보시면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뮌헨에서 조금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상상 속에 있는 게 이렇게도 현실이 될 수 있는가 싶은 성인데요. 이 모습이죠. 사실 그대로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그다음 내부는 여기는 가수의 그 강당이라고 해서 왕이 워낙 와그너를 좋아했고 음악을 좋아해서 이런 이름이 붙어졌고 그다음에 안에서 보는 그 베란다 쪽에서 내다보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런 사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데여서 많은 분들은 아까 쇼 광장보다는 이쪽을 더 좋아하죠.
예. 그 다음에 한국인을 두 사람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이미륵은 한국에는 거의 안 알려졌지만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고 교재에 실려 있는 작가인데, 압록강 흐른다라는 작가입니다. 여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강의를 최초로 한 한국인 교수예요. 근데 3.1운동의 주역이기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독일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잊혀진 이름입니다. 빨리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자면, 참 저는 이 모습에서 그 옛날에 외국에서 정말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독일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걸로 알려진 작가인데요. 아까 그 숄남매의 스승인 후보라는 교수하고도 가까웠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몇 안 되는 유학생들의 모습이고, 예, 그 제자가 지금 뮌헨대학의 교수로 컸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예, 이 당시에 독일에서 나왔던 책이에요. 이게 초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읽을 기회가 별로 없지만 그쪽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고, 예, 예, 거기에 묻혀 있는 이미륵 선생님의 묘지이고요. 이 압록강 흐른다를 번역한 분이 전혜린 씨예요. 뮌헨에서 전혜린 씨가 공부를 했죠.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썼습니다. 이 경험을, 그 바로 이 책이고, 굉장히 극찬을 했던 거리가 바로 이런 거리의 모습이고요. 아깝지만, 예, 빨리 좀 넘어가자면 대표 음식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소세지, 브레첼, 맥주 이런 거 뭐 말할 수 없이 뮌헨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인데, 그림 보시면 이런 거를 그 뮌헨 사람들답게 정말 푸짐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허다못해 식당에 가면 뮌헨 농부의 아침 식사라는 메뉴가 있을 정도예요. 감자 뭐 그런 거고요. 이게 뮌헨 사람들이 자주 먹는다는 흰 소세지예요. 굉장히 두툼해서 이쪽에 이제 농장이 굉장히 좋은 데가 많죠. 자, 이것도 돼지고기로 만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못 먹는 일은 거의 없어서 뮌헨 쪽에 가서 음식으로 쇼크를 겪는 일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소세지지만 그 옆에 있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양배추로 김치처럼 담아서 자우어크라우트라고 하는 건데, 독일 사람들도 그래서 김치를 비교적 잘 먹고 맵지 않은 건, 한국 사람들이 저기를 가면 한국 음식 그리울 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저기다가 쳐요. 그러면 한 80% 정도의 김치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마지막으로 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은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어떤 미래의 방향을 찾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렸다고 보는데, 뮌헨도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도시의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종강입니다.